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과 미국의 6월 정상회담이 무산된 여파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0% 하락한 24,811.7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0% 내린 2,727.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2% 낮은 7,424.4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와 관련해 미국은 북미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이 북미 회담 전격 취소 사실을 발표한 직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최근 며칠간 싱가포르로의 수송 및 이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자는 미국 관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한 추가적인 이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우리는 중립금리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물가가 가속하는 것이 보인다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리는 데 찬성하겠지만 먼저 그러한 증거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란 및 베네수엘라 산유량 감소에 대응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완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6% 하락한 $70 7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2주의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금 가격이 1% 이상 올랐고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엔화, 스위스의 프랑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미국 뉴욕 증시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가 하락한 것이 에너지주 급락으로 이어졌고 역시 미국 증시에 부담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5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의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의 배경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태도 부분이 좀 급격하게 바뀌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만 얘기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북한이 보여준 적대적인 태도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백악관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좀 발표한 부분에 따라서 이게 공식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서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성명에 나타난 어떤 분노와 공개된 적대감이 북한에서 나왔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양측이 북한과 미국이 양측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는 해가 되겠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한다라고 밝히면서 핵무기 능력을 핵무기 능력까지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견제의 시각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서한을 보더라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풀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추후에 봤을 때도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는 어떤 연기만 됐다라는 부분이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북한이 어떤 좀 비협조적인 부분을 북미 회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약간은 몇 주 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연기 부분은 몇 주 전부터 예견됐던 사항이었다라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난 3월에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우선 정상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었는데 우선은 북한이 당시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 보상 방안에 반발하면서 어떤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로 가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백악관 측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물리적 단계적인 비핵화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입장에서는 좀 한 발짝 물러난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는 좀 강경한 태도로 이번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최근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둘러싼 주요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주요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안타까운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에서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개월간 진행한 북미 간의 진전된 외교의 종말이라고 평가하면서 어떤 긴장 완화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맞았다라는 게 미국 측의 언론의 반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에 최근에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하면서 어떤 좀 놀라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을 영국 총리실에서의 말로 좀 대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영국 총리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더 이상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는 안타깝고 조만간 다시 한번 재개된다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또 나온 내용 같은 경우가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된 거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에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당사국들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을 좀 촉구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쪽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역시 이번에 북미회담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까지는 현재 쪽에서는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도 입장 표명은 좀 신중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기자들을 포함한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영상이 보도되기도 전에 이 같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해서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해 제스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취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대적인 반응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같은 경우가, 했던 말에 따르면은,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북한 자체적인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밝혔고요.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의도 부분이 북한에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나중에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어떤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북한 쪽에서 내용의 말했던 내용 중에 좀 뜻깊은 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언제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용기가 있다는 부분을 미국 측에 다시금 좀 밝힌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부분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밝혀서 직접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용을 좀 전한 부분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하고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일본의 엔화 또 스위스의 프랑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크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0.3% 하락을 했지만은, 북한 문제도 있었지만, 무역 갈등 같은 정치적 이슈도 어떤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항상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올라가는 게 항상 공식처럼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이슈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취소도 있지만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진 것도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이었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런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볼 수 있겠지만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어떤 전에 있었던 철강에 이어서 수입 자동차까지도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면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재개될 때 주말에 이 부분에 대해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장의 뉴욕 증시 하락은 오늘까지만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갔을 때 유럽의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WTO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어떤 무역 분쟁 이슈가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매수라는 부분보다도 이제 관망하는 심리로 시장을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포드나 GM 같은 이 미국 외출 자동차 기업 주가가 오른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개별적인 어떤 이슈에 의한 개별적인 종목들의 등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력,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라이브 이슈타임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사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부장님께서도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요. 금융시장의 충격이 참 컸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쪽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거의 시장을 좀 뒤흔드는 상황들인데 잠을 못 자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메신저가 띵동띵동 거리고 부르르 떨리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을 뿐 잠은 자야죠. 그래 오늘 어떤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어제 먼저 나왔던 얘기는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뭔가 어떤 결실을 보여주려고 이제 북한은 노력했다라는 관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뉴스만 나왔으면은 긍정적이었겠죠. 근데 바로 뒤이어서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을 취소하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에도 한번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과 핵심을 알려면은 저서를 잘 봐라. 저도 읽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트럼프의 공개 서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협상의 기술이죠. 거기서 나왔던 책의 내용 중에서 한 3분의 2쯤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을 젠틀맨이라고 영어 발음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만 젠틀맨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랬던 얘기는 일단 아무래도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쪽에 대해서 또 무게를 많이 두는 측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나왔었을 때 어떤 측근에 대한 맹비난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부통령이나 그 어떤 국무장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북한이 맹비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거래 상대자에 대한 예의와 관련돼서 어떤 거래를 집중을 할 때 상대자에 대한 예의 같은 경우 깎여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모욕이란 관점 쪽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저서에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거래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거래에 관련돼서 협상을 할 때 밀고 당기는 부분들 쪽에서 어떤 일단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이런 쪽에서 생긴다라는 쪽은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공개 서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표현돼 있었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지금 견해 차이는 지금까지 분명했다. 그러니까 즉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이나 아니면은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이쪽에 대해서 더 무게를 뒀었는데 미국은 거기가 무게가 아니죠. 일단 먼저 비핵화다. 비핵화를 깔끔하게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입장 차이가 분명한 차원에서 왜 상관없이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오느냐 기분 나쁘다 라는 관점 쪽에서 한 발 물러선 표현이 일단 북미 회담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끝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쓰다가 항상 끝에는 좋은 얘기 또 나오죠. 언제든지 연락해라.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관점들도 같이 보여줬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출근하고 오다 보니까 빠르게 또 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도 이제 유감스럽다, 아쉽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는 니네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충분히 대화할 용의는 있다란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는 뉘앙스가 나왔었죠. 그랬던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래와 관련돼서 끈을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게 양측에서 다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트럼프의 약간 다혈질적인 입장과 북한의 여러 가지 좀 절실한 입장을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물론 빨라질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밑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나왔던 이제 북미 회담 취소만 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하여튼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좀 크게 밀렸다가 돌아온 부분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국내 시장의 영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남북 경협조가 아닌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와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위축될 흐름들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외국인들이 한 이틀 전부터 매수로 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크게 바뀌는지 여부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국가 어떤 신용도 위험과 관련된 CDS와 관련된 쪽에서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서만 보게 되면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급하게 원화 약세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장초반 같은 경우는 물론 반응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런 쪽에서 급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단락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전장에 마무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격과 관련돼서 지금 다시 이제 뭐 전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관점 쪽으로 어떤 불확실한 흐름들로 너무 대응하셨다가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소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나는 남북경협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실적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계속 집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만약에 남북경협조가 흔들리게 되면은 상대적인 섹터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나머지 섹터 쪽에서 오히려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섹터의 변화 가능성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 일단 팔고 봐야 되나라고 걱정하실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설마 취소가 되겠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라는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경제 국면이 좀 장기화될까라는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바로 어제 11시 반이었죠. NSC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또 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협상이 만약에 깨졌으면은, 협상이 또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보게 되면은 다시 반대급부 쪽으로는 일단 제재와, 지금까지 유지했던 제재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도발에 대비해서 약간 이제 경계태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다시 이제 또 강대강으로 뭔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우려감이 클 수는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제가 보기엔 기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일단은 한번 물러서자라는 분위기지, 이게 다 끝났고 다시 으르렁대면서 지난번처럼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면서 어떤 다시 한번 좀 부정적인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밀고 당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일 뿐이지, 기본 밑바탕에는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할게, 너희는 뭐 먼저 줄래? 아니다, 우리는 그거 먼저 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약간 니네가 하는 거 봐서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 차이만 나올 있는 상황이지, 거래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앞으로의 합의 수준을 가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국면들이 커지는 흐름들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5월 말 안에 제가
약간 좀 감히 예측하기는 다시 한번 관련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 동안에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재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시장에 전체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앞서서 주셨는데요. 최근에 남북 경협주 사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예. 남북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효과로 봤었을 때 현대그룹 3인방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하한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는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 고점 권역에서 무리하게 갖고 있을 필요 없다. 팔아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팔아야 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그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땡큐 하고 팔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외국인들 매도세가 한 2조 2천억 가까이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팔았지만은 그중에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물론 팔았지만은 남북경협주도 매도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관점들이 일단 가장 먼저였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신용 잔고에 대한 얘기였었죠. 주가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개인 중심으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커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약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우세했었는데, 혹시나 비중을 줄이셔서 약간 좀 한숨을 돌리시는 분들은 다행이시겠지만 혹시 만약에 갖고 계셔서 타격이 오늘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되겠죠. 이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이런 하한가시까지 어떤 당일 중에 30% 이상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손쓸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겠는데, 만약에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단기간에 낙폭이 좀 커졌다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남북경협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반대로는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일시적인 충격들에 의한 변화할 가능성이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북경협주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대표적인 시각들은 일단 남북경협주가 움직였을 때 핵심들이 SOC 관련된 부분들, 철도라든가 항만, 거기다 이제 시멘트 이런 건설 이런 쪽까지 약간 중화학 쪽에 대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실적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무게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하면 여전히 그래도 기대해볼만 한데 주가는 못 간다는 모멘텀들을 이번에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부각을 시켜줬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관점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의 이번에 남북경협주의 대표주자인 현대건설을 봤었을 때 지금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올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주에 대한 변화들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의 모멘텀이 남북경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북미회담 취소로 인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낮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쪽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들 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오늘 낙폭이 크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오늘 당장 오늘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연결되셨을 때 주가의 충격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다시 연결시키시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북 경협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현금을 쓸 여력이 없이 100%로 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몰빵이죠. 몰빵으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신용잔고까지 꽉 찼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무리하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은 반대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약간 기다리실 어떤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50% 이하로 남북경협주가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주가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핵심은 계좌에 내가 남북기업주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 주신 거고요. 저희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조사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을 들어보니까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에서도 이거 WTO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기사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어떨까요, 네. 앞으로? 예, 미국이 무역 232조 관련된 법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수입하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고용이 많은 노동에 관련된 쪽에서 고용이 많은 분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로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쪽을 좀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G2 간의 무역 전쟁을 밀고 당기기 하는 쪽에서 일단 지난주에 1단락이 비슷하게 되는 쪽으로 나왔었죠. 네. 그게 1라운드라고 치면은 이번은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솔직히 중국과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타겟이 되는 쪽이 일본 쪽일 거고요. 유럽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차의 상당 부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이제 2라운드는 일단 중국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타자들은 니네야 라고 지금 선전포고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관련된 부분들의 여파가 또 현대차와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현재 또 사면초가죠.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지배구조 개편안도 물러 건너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입 관련된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타격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액션이 실제적으로 실행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딱 하나 현대차가 지금 2, 4분기의 실적 흐름들이 1분기보다는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걸로 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맞는 상황, 이런 어떤 파고를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13만 원대 이하로 또 깨지거나 아니면 주가의 타격들이 좀 더 크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2, 4분기 실적만 조금 더 믿고 약간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주가의 어떤 수준이겠죠. 주가가 이를 통해서 많이 낮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국면들이 많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무산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서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개장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좀 기지개를 피우고 있는 종목들의 대표적이 반도체 IT죠. 이런 쪽이 시장의 영향권을 받아서 오늘 장 초반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중을 늘릴 기회다. 예. 왜냐면은 남북기업 쪽에서 약간 시각이 돌아와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주가의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경협주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어떤 장 초반에 타격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하나의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영향들은 오늘 만약에 시장의 지수의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장 초반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오후장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반은 될 수 있겠다. 하지만은 환율과 외국인들의 변화는 확인하시면서 예. 이런 부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일봉상에서 추세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어제는 320 지수, 저희가 목표를 318.40, 319.40대까지 끌고 가는 매수 전략을 펼친 다음에 여기서 되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317 지수 지지력에서 다시 매수를 받아서 318.25 30까지 매수 홀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18.25 30 맞고 다시 매도로 돌려서 약수익을 끝냈었습니다. 자, 어제 대북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한번 왔었었는데요. 우선은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새벽에 와서 얘네들은 우선 313 지수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저희가 보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고요. 어제 313 지수 초반을 찍고 다시 안착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야간장에는 316점 초반 지수까지 다시 끼어 들어온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315 지수가 중심 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큰 틀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저가 추세를 깨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다시 야간장 때 되돌려 왔기 때문에 오늘은 317 지수, 318 지수 두 지수 저항을 예상을 두고요. 그 다음에 315 지수는 한번 야간장 때 다시 받아냈기 때문에 315 지수를 중심으로 위아래 혼조세 여전히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충격은 이때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간장에서의 이 그림들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친다. 여기에 관심을 둘 생각이고요. 우선 315 지수가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까지는 317, 16 지수를 중심으로 보고 저희가 위아래 매수 매도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들어갔었죠. 이제부터는 윗구간들 추세 상단부 저항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아래 구간에서의 노는 그림들 예상을 하고 매매하신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상자는 317 지수, 그 다음에 318 지수까지 대응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우선 어제 야간장 때 지켜냈던 315 지수 지지력의 눌림 매수와 반등 매도 전략의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크게 무리 없는 매매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역시 밤사이에 변동성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짜고 계신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 되돌림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윗구간에서 달러 인덱스의 매도 쪽 배팅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실제 북한발 이슈에 대한 건 별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달러 인덱스의 매도 쪽, 그 다음에 93.80대 매도에 여전히 유럽장 후반부터 다시 재매도 관점을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당연히 눌림 매수 쪽 관점을 봤었겠죠. 그래서 어제 저녁 리딩 때 다시 오전 중에 매수, 그 다음에 저녁에도 다시 매수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구간이 좀 짧아서 다시 재매수 구간에서는 1.170 중반대를 1차 목표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을 보려고 했으나 별로 힘이 없어서 다들 마무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예상 저항들 위아래 구간을 크게 연 상태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 사인이나 실전 리딩은 이 구간에서 좀 디테일하게 사인이 나겠지만 아직은 오전장에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들을 설정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구간들 추세 지지력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쫓아갈 이유는 없겠죠. 다시 아시아 유럽장 되돌린 거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쪽 배팅을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7000대까지 크게 바운더를 열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단기적인 1.1770대가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 상단부 제약 저항은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채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채널 가능성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되 단
채널 중심 구간을 어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아시아 시장에서 깨지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눌린 매수 전략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지속적으로 펼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채널을 어제 예상을 하고 저희가 매도에 반등 재매도 반등 재매도 이 구간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도 이 구간들 추세 자리를 아직 못 깨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93.70대 후반, 그 다음에 93.80대를 공략을 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막혀서 추가적으로 이 아래 구간 내려오는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흐름들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 미장들 대응하는 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지속적으로 72달러 깨는 걸 저희가 봐왔었죠. 그래서 이 구간들 되돌림을 본다고 계속적으로 매도 배팅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도 추가적인 매도 배팅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제가 다시 저녁에 리딩하면서 71.40을 맞고 재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들 71.10대까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최종 70.20대까지 추가적으로 보겠다 해서 반등 시 재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선은 40대까지 한 20핍이 좀 부족한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전히 반등 시에 71달러를 맞고 71달러 오기 전부터 80 이상부터는 다시 재매도 구간에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매도를 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가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반등한 애들 71달러 맞고 반등 시 매도 전략들 펼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들은 우선은 추세 저항 구간까지만 설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71달러 부분에서는 매도 쫓아가기보다는 우선은 지지력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도의 마무리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0달러 지지력에서 우선 매수 쪽으로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우선은 1,300달러 찍는 걸 계속적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큰 수익으로 또 1,300달러까지는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 1,301달러 이상부터는 매도 관점 본다. 그래서 1,304달러까지 찍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수 전략들의 어제 매수 마무리에 이제 매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1,301달러까지 매도 관점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길게 볼 생각이고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 우선 분할을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상장은 1,306달러 예상장으로 오늘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00달러까지를 열고 볼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와서 사인 드리기에 1,305달러를 맞고 1,301달러까지의 가능성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들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분할이나 짧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분할이 낫겠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 맞고 다시 되돌린 구간을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사항은 이거겠죠. 이 구간들 깨고 내려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되돌림은 이 정도의 목표치만 잡을 생각이고요. 이 정도의 목표치만 잡더라도 우선은 고가 근처에서 잡으셨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기 때문에 한 계약 기준으로 4-50만 원 이상의 수익이겠죠. 자, 그 정도의 목표를 잡고 오늘 반등 시 매도 전략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이 구간들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쫓아가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 눌림을 보고 그 다음에 아직은 매수가 좀 센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내에서 되돌림 그 다음에 1,300달러를 깨고 내려왔는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반등하는 아이들을 매도로 쳐서 얘네들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익은 내는 것보다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은지 실력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손실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들 하시고 수익을 지켜나가시 바라고요. 특히 국내 선물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버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단타
조금의 단타만 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고요. 특히 주말에 오버 물량들 갖고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수익 난 아이들은 익절을 잡고 마무리를 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전략 선제 트레이더께 들어봤고요. 다음 한 주 또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와 함께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